안녕하세요, 허야돔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좀 많이 흐리네요. 또 그리고 이제 바다의 기상도 상당히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정말 조용하네요. 11시, 지금 11시 조금 넘었는데 아직 그 마수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뭐 장사라는 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거니까 크게 이제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고마운 거고, 또 안 오시면 뭐 오늘 경기가 안 좋구나, 오늘 하루는 그렇구나 이렇게 넘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마찬가지로 어제도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렸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근에 제가 많이 듣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께 한번 풀이해 드리는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버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자버 분리 방식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뭐 제가 정답은 절대 아니에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하는 방식은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이 유튜브에다가 그냥 내가 일기 하듯이 처음에 그런 개념으로 제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일기 적듯이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이제 올리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또 내가 경험을 해보고 정말 뱅에돔을 만날 수 있었던 이야기들,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그냥 재미삼아 제 영상을 항상 봐주시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그 잡어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은 뭐 잡어가 그냥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낚시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잡어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빗질을 쓰든 뭐 삼비릿질을 쓰든 이빗질을 쓰든 고부력 반유동을 하든 뭐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낚시를 처음에 할 때 그 시작은 이제 제로 계열로 시작해 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낚시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처음에 현장에 가서 첫 캐스팅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제로 계열의 찌를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끼는 우리가 빵가루 미끼를 여러 개를 만들잖아요. 두 가지, 세 가지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좀 점도가 좀 단단한 거, 그리고 중간, 그리고 좀 이렇게 금방 풀리는 방식, 이 세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저번에 한번 이렇게 말을 했던 그 내용을 리마인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처음에는 잡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좀 단단한 걸 조금 크게 달아보기도 하고, 그다음 중간 사이즈를 달아보기도 하고, 또 조그만하게 또 달아보기도 하고, 이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최대한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게 이 방법 저 방법 미끼를 다양하게 써보아야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일반 크릴로는 좀 힘들지 않나, 지금 낚시 자체가. 그래서 빵가루 미끼, 더 나아가서 이제 염색 크릴 정도. 파래새우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그러니까는 파래새우 쓰기가 좀 그렇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은 빵가루 미끼 또 세 가지 정도를 만드셔가지고 제 위에 이제 태그를 하나 걸어 놓을게요. 누르시면 빵가루 미끼 만드는 방법이 제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채비는 울산 경주권에 주로 어떤 채비를 하면 좀 유리할까에 대해서 제가 짧게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뭐 이 내용도 제가 평소에 자주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특정한 찌를 말씀을 드리면 괜히 또 오해하실 것 같아서 어떤 분류,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찌들을 이제 한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보면은 이게 좀 작은 찌들 있죠. 이렇게 사이즈가 좀 작죠. 요런 사이즈들지, 요런 사이즈들지. 그러니까
한 3g에서 한 3g대.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이제 6g대. 어제도 이거 보여드렸죠. 6g대. 그리고 이런 건 4g대. 그리고 뭐 등등 많아요. 이렇게 찌들이 뭐 이렇게 많습니다. 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그 슬림한 찌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4g부터 해서 뭐 3.7g부터 해서 뭐 한 6g대까지 좀 캐스팅에 문제가 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바람의 영향도 좀 받을 것 같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직접 그 우리가 예민한 뱅에돔을 공략을 할 때는 확실히 좀 일반 우리가 부피가 큰 찌, 뭐 예를 들어 뭐한 8g, 7g부터 해서 뭐 한 11g까지 이런 찌들을 사용할 때는 확실히 그 입수감 자체가 찌가 달라요. 좀 이렇게 우리가 잡어가 많아도 여러 번 밑밥을 주면서 우리가 한 3시간 낚시를 한다고 치면 작은 찌를 쓰면은 우리가 입질을 못 받았던 큰 찌를 쓸 때 못 받았던 그 찌 입수감을 작은 찌로는 또 파악이 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잡어가 많을 때 우리가 마리수 게임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작은 찌를 좀 썼을 때는 대상어를 한 낱마리라도 좀 볼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좁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울산 경주권에서는 지금 요즘은 이렇게 슬림한 찌들이 대부분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늘 보여드렸던 그 피스마스터 감독 그 찌로 최근에 입문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마리수를 잡아가지고 오셨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뭐 못 잡아도 한 2~3마리는 항상 얼굴을 보고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작은 찌만 써야 되는 것인지, 특히 잡어가 많을 때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투가 가능한 뭐 이런 찌들은 많이 들고 계실 겁니다. 이런 찌도 항상 챙겨 가세요. 필수로 챙겨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찌도 챙겨 가셔가지고 우리가 좀 장타를 쳐서 잡어는 밑에다 좀 묶어 놓고, 뭐 묶어지지는 잘 않지만은 묶어 놓고 좀 이렇게 멀리 쳐서 공략도 한 번씩 해봐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 매장에서 오시는 손님이 뭐 감성돔 50 중반, 뱅에돔 낚시하는 도중에서 50 중반, 그리고 이제 그 밑에다 내가 사진을 또 하나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우리가 안산에서 이제 자주 오시는 손님도 계세요. 이제 양 사장님이라고 계시는데, 양정우 사장님이라고 계시는데, 뭐 최근에 한 3~4일 정도 된 것 같아요. 37cm 뱅에돔도 낚으셨다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분도 뭐 입문하신 지 이제 한 달도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입문하신 분들이 그런 슬림한 찌, 또 그리고 원투찌 좀 장타를 쳐서도 한 번씩 낚아내는 모습을 보면, 잡어가 많을 때는 발밑에 아니면 중간쯤에 잡어를 좀 묶어 놓고 좀 멀리 쳐서 크릴을 쓰든 빵가루 미끼를 쓰든 공략도 한번 해볼만 하다. 멀리도 뱅에돔이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울산권하고 경주권에 주로 낚시 다니시는 분들은, 뭐 고수분들은 자주 낚으시지만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한번 제 말을 좀 참고하고 그런 패턴의 낚시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수기 수중찌죠. 뱅에돔 수중찌에 대해서 짧게 또 설명드리자면은, 될 수 있으면 슬림한 형을 사세요. 꼭. 뭐 저는 사실 큰 거 쓸 바에는 밑에 차라리 감성돔 낚시할 때 우리 쓰는 고무 있죠. 그 찌 멈춘 고무. 차라리 큰 거 쓸 것 같으면 그걸 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차라리 그걸 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꼭 조수기를 써야 되겠다 하면 이런 플라스틱 재질 있죠. 이런 소품들, 유동으로 할 수 있는 거. 유동이 좀 요즘 대세예요. 유동이 좀 이렇게 유리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요런 유동 플라스틱 조수기, 작은 거 내가 자주 보여드리죠. 영상이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울산 경주권에 주로 갈 때는 필수로 가져가야 될 게 있어요. 발포찌. 발포찌는 기울찌하고 발포찌는 꼭 들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거 하고, 이런 유동 기울찌죠. 목줄찌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기울찌, 그러니까 소형 기울찌와 이런 것들을 이런 이제 발포찌를 같이 조합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울산 경주권에는 좀 유리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 저는 예전에 그 낚시를 하면서 그런 경험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특히 이제 제 블로그에 가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여튼 제가 주행기를 올린 게 있어요. 그 거제도 서해말 부분에 이제 내도, 서해말 맞은편에 보면 이제 내도라고 있어요. 내도에 가면은 그 건널려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거래처 사장님 소개를 받고 그쪽으로 한번 가봐라. 거기가 좀 잘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 만조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 포인트를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좀 빠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포인트를 이제 들어가게 되었었습니다. 뭐 오후 늦게 낚시를 한 2시간, 3시간밖에 못할 상황에 이제 그 포인트를 이동을 했는데, 그때도 자리돔하고 그 전갱이 이런 치어들 있죠. 고등어 치어들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사실 뭐 한 30분 정도 헤매다가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차피 안 되는 거 잡어 분리도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잡어 분리도 뭐 너무 안 되고 뭐 발밑에 계속 주고 멀리 쳐서 밑밥 한 주걱 딱 던지고 딱 당겨가지고 또 기다려보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또 어떤 방법을 써서 그때 짧은 시간에 약 한 20마리, CR 좋은 녀석들만 20마리를 만날 수 있었는데, 과연 어떤 내가 방법을 썼냐면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이 경험이 또 울산 그 방파제에서도 몇 번 해봤는데 먹혔던 적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문하시는 분들 이런 방법도 한번 사용해보라는 말씀으로 의미를 둬서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절대 제 낚시 방법은 100%가 아니다, 정답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오해점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목줄을 일단 4m 정도 줬습니다. 목줄을 4m를 주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런 슬림한치였어요. 이렇게 이런 한 4g대, 5g, 4g에서 한 5g 정도 후반 되는 찌를 교환을 해가지고 내가 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쳤어요. 뭐 멀리 날아가진 않겠죠. 하지만 최선을 해서 멀리 치고, 이제 일단 이렇게 줄을 쫙 당겨주지 않습니까? 쫙 그 채비가 정렬이 되잖아요. 채비를 정렬시키고 나서 밑밥을 어디다 주냐면 이제 찌 밑에다가 정렬이 되면은 일단은 길이가, 우리가 미끼 있는 길이가 찌와 미끼 있는 거리가 뭐 한 4m, 최소 4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내 밑밥은 항상 찌 밑에다가 줬어요. 찌가 여기 있다고 하면, 찌가 많이 열가지고 여기 있다고 하면은 찌 밑에다가 이게 항상 밑밥을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1시간 정도 반복적으로 하니까 이게 이제 그 또 찌 위치는 항상 비슷한 곳에 던져야 되겠죠. 찌 위치는 뭐 똑같이 던질 수는 없지만 항상 비슷한 곳에 찌를 던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찌 밑에다가 딱 밑밥을 딱 주니까 1시간 정도 되니까 이게 학습이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잡어들이. 그러면 이제 내 밑밥은 찌 밑에 떨어져 있고 내 미끼는 이제 한 5m권 정도 되겠죠. 5m권에 내 미끼가 정렬돼서 천천히 내려가고, 내 밑밥은 찌 밑에 뭐 한 2m, 1m권에 이렇게 밑밥이 떨어져 있으니까, 일단 자리돔하고 잡어들은 계속 저기만 밑밥이 떨어지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이쪽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미끼에는 관심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죠. 뭐
잡어들 몇 마리는 쌓여 있겠죠. 저게 몇 마리들은 있겠죠. 소리 듣고 뭐 미끼가 또 움직이니까 그거 보고 이제 달라드는 애들은 있겠지만, 여기는 막 막 수천 대군의 잡어들이 여기 계속 쌓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1시간 정도 학습이 되다 보니까 내 채비가 정렬이 딱 되면, 정렬이 어느 정도 되면 한 3m건, 우리 조류하는 것 좀 생각하면 그 밑에 치배가 약간 45도로 뜬다고 쳤을 때 뭐 한 3m건 정도 정렬이 됐다고 치면, 그때 뭐 원줄까지 확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뱅에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계속 그 1시간 정도 헤맸다고 했잖아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헤맸었어요. 근데 뱅에돔이 있었는데 내가 공략을 못했던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무조건 찌를 정확하게 맞추고, 아니면 그 앞에 미끼가 떨어지는 곳에 그 밑밥을 주고, 아니면 찌를 맞추든가 밑밥을, 이게 무조건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답이 될 수도 있어요. 답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잡어가 너무 많을 때는 그게 답이 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방법도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잡어가 뭐 감당 안 되게 너무 많을 때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럴수록 잡어가 많다고 해서 너무 뭐 이렇게 고부력지, 뭐 비, 뭐 2비 반유동, 3비 반유동, 뭐 조류가 콸콸콸 흘러가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무조건 고부력을 지향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제로부터 해서 G5, 뭐 G4, 뭐 G6 이런 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로 계열로 해가지고 조금 더 내릴 수 있는, 아니면 조금 더 깊이 내릴 수 있는 그런 낚시는 괜찮은데, 잡어가 너무 많다 해가지고 한 번에 쭉 내리는 그런 이제 낚시는 또 뱅에돔을 쉽게 볼 수 없는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내 잡어 분리는 내 발 밑에 뿌리고, 또 그리고 내 한 주걱 내 찌에 딱 던지고, 이것도 이제 FM이죠. 우리가 기본적인 잡어 분리의 방식이죠. 근데 이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목줄 길이로 인해서 잡어 분리를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또 이렇게 학습만 시켜준다면은 뱅에돔을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되겠죠. 제가 그 작년인가 보면은 우리가 정봉골 사장님하고 같이 갔던 네이버 블로그, 제가 운영하는 호야도미 바다낚시 이야기인가 할 때 거기 가시면, 너무 안 한 지가 오래돼서 내 블로그 이름도 까먹었습니다. 가시면은 그 내도 서인말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내가 그 글을 또 적어놨고요. 뭐 낚시는 이렇게 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이제 적혀 있을 겁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찌가 계속 간소해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고, 그만큼 또 뱅에돔들이 학습이 되어 있고 예민하다는 뜻이 되겠죠. 뱅에돔들은 자기들도 이제 생존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제 육감적으로 이렇게 학습이 되고 또 진화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거기에 맞게 더 예민하게, 그리고 더 좋은 내용으로 해서 낚시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슬림한 이제 4g 대부터 해서 한 6g 대짜리를 울산 경주권에서는 요즘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또 고기를 많이 보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잡어가 상당히 많을 때는 우리가 발밑에 인터벌을 길게 주는 방법도 좋지만, 하지만 목줄을 좀 길게 줘서, 목줄을 길게 줘가지고 내 찌 밑에다가 밑밥을 계속 쌓아주면서, 또 찌는 당연히 비슷한 지점에 계속 던져줘야 되겠죠. 그리고 내 미끼가 천천히 정렬되는 걸 보고 나서 또 챔질하는 그런 이제 뱅에돔 낚시를 또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말도 정답이 아니라는 거, 이 방법이 있다라는 것만 알려드리는 거고, 이게 100%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사실 오늘 이 내용도 이틀 전에 손님께서 잡어가 너무 많다고 환장하겠다면서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드리고 나서
이성한 이제 손 이성한님이라고 이제 계시는데 우리 밴드 회원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그날 그 방법을 그러니까 내 방법, 내 정보 공유를 해드리고 어제 가셨어요. 어제 또 정자방파제 울산 정자방파제 앞에 가셨는데 그 패턴으로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뱅에돔 3마리를 낚아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하는 말씀이 아주 단순한 내용인데 본인은 그걸 몰랐었다면서 하더라고요. 단순한 내용인데 왜 이 생각을 하지 않았었지? 그리고 또 어제 3마리를 만나면서 그 방법이 또 상당한 큰 신뢰를 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 저도 기분 좋더라고요. 제가 정보 공유를 한 부분에서 그분도 대상을 볼 수 있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내일은 뭐 또 더 좋은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더 좋은 모습으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또 하나 둘 셋 하면 영상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